자, 기출유형 33번 질문지법의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법은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표준화된 도구나 질문지, 면접조사표 등을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이제 뭐 MBTI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질문지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할 때 모두 다 질문지법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한 내용부터 추상적 개념. 단순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족도 혹은 그 성별이나 뭐 이런 것들 인구 통계학적 변수 같은 것들이 이제 단순한 내용이 되는 거고, 추상적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어떤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 이런 것들이 추상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를 사용한 내용으로 구성된 질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1차 자료 수집 방법이고, 질문지법을 사용하는 것들이 응답자가 서면 형태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뭐 종이로 이제 체크하기도 하고, 뭐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클릭 해가지고 답변을 하기도 하죠. 자, 표본 집단을 사용하는 서베이가 이제 대표적인 형태로 질문지법을 사용하는 조사이고요. 응답자가 스스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 응답자가 스스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문해력이나 이런 것들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동, 예를 들어서 한글을 못 읽는 뭐 3살, 4살 아동들에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아니면은 이제 뭐 지금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제가 이제 학부 때만 해도 이제 노년기 그 연구를 할 때는 이 질문지법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뭐 지금 이제 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학력이라 그래야 되나? 기본적인 학력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노년기에도 이제 뭐 그러니까 서면을 사용해서 질문지법을 사용할 수는 있긴 하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긴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야 되고, 문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개념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그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서로 어떤 그 그 유기적으로 또 이건 동어 방법인데, 그 내용을 측정하도록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울이나 불안이나 아니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고 할 때 모든 문항들이 성격을 측정하는 문항이어야 되고, 각 요소들이 예를 들면 하위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요인들이 명확하게 구분되게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점, 질문지의 구성의 형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익명성이 보장이 되죠. 우리가 이제 호구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대답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채널, 전화,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이런 것들 통해서 쉽게 응답자에 접근을 하고, 뭐 서면 형태로 질문에 응답을 한다라고 했는데, 뭐 전화조사도 이제 질문지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질문지법이에요. 근데 이제 어, 다른 것들이랑 좀 비교해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된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에 신뢰도와 정확성이 비교적 높은데, 이게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일관되고 명확한 어떤 워딩으로 되어 있어야만 신뢰도와 정확성이 높습니다. 시간과 비용 절약하고 표본이 클 경우에도 적용이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싹 뿌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적용이 용이하고, 일단 질문지가 작성된 후에는 추가적인 질문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설문지를 받아봤을 때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이런 걸 좀 더 추가적으로 물어봐야지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설문지는 일단 그 뿌려지고 나면은 이거 물어봤어야 되는데라고 하고 다시 물어보기가 조금 어렵긴 하죠. 자,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설문지 같은 경우에 이제 문항들이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설문지들이 있어요. 그럼 읽다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연구자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뭘 물어보는 건가요?라고 질문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표본의 편향 같은 것들이 발생 가능하고, 뭐 이해를 못할 경우에 응답하지 않는 문항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까먹고 이제 응답하지 못하는 문항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표본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고, 불성실한 응답이 많을 경우 조사의 타당성이 위협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이거는 이제 누군가를 뭐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은 조금 중학생들한테 한 400문항짜리 설문지를 준다라고 해봐요. 그 문항들도 되게 복잡해.
어떻게 보면 막 굉장히 복잡한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자, 그게 이제 막 200문항, 300문항, 400문항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학교 때로 되돌아갔을 때 어디서 뭐 잘 모르는 어떤 아저씨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이거 이제 설문조사 해주세요 종이를 주는데 대충 한 7, 8장 정도 돼. 7, 8장 정도 되는데 각 한 페이지마다 문항이 한 2, 30개씩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가? 제가 중학교 때라고 했으면 하다가 안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어쨌든 제출하고 무기명이 그 뭐냐 담보된다라고 하면 아마 거기다 쌍욕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초등학교는 좀 아닌데 중학교, 고등학교 설문을 진행할 때 문항수가 엄청 많고 또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고 진짜 서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뒤쪽에 쌍욕이 박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뭐 응답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뭐지? 중간에 한 2, 30문항 하다가 그냥 그만둬.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버리는 그 문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비언어적인 자료 같은 것들이 수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청소년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는 조금 더 쉽고 좀 친근하게 문항 응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문항들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다 나같진 않아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데 꼴랑 이제 물론 이제 설문하게 되면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 이게 보상 대비 내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을 때 이게 적정한 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성실성 같은 것들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치거나 아예 거기에 관심이 없거나 이럴 때는 이 성실한 응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돈을 많이 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해봤어요. 많이 준다고 해서 꼭 성실한 응답이 담보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편향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받으니까 뭔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응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고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는 자기 기입식, 자기 보고식 같은 말이에요. 면접 설문조사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이 덜 걸리는 맞죠?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민감한 쟁점을 다루는데 유리하다. 그러니까 설문지 자체에 호구조사하는 게 이제 없으면은 누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민감한 쟁점을 다루는데 유리합니다. 자기 기입 설문조사는 면접 설문보다 복잡한 쟁점을 다루는데 효과적이다. 이런 어떤 일반적인 설문조사는 좀 더 단순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 게 물론 이제 추상적인 개념도 그 설문조사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층적이고 복합적이고 뭐 정서적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질적인 자료들이 이제 복잡한 쟁점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얘가 설문조사는 요거에 적합하지 않죠. 오히려 복잡한 쟁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입 설문조사보다 인터뷰 조사나 아니면 질적 자료 수집 같은 것들이 더 효과적입니다. 면접 설문조사에서는 면접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 외에도 중요한 관찰을 할 수가 있죠. 그쵸? 면접 설문조사니까 얘는 이제 자기 기입식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질문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맞죠?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을 사용해야 되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조작 증가 필요하죠. 응답자가 조사의 목적을 모르는 상태일 때 사용해야 결과 실효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응답자가 조사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연구 윤리 평가에서 이 연구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지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기출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